안녕하십니까? 함영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백종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3 대입전형 준비와 대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입 기본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2022년 대입 지원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는 대입 전형 유형별 대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해입니다. 기본 이해의 첫 번째는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입은요, 우리가 4년 예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입 정책은 중학교 2학년 2월 말, 즉 중학교 3학년 때죠. 방향성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기본사항은 1학년 8월 달에, 그리고 시행계획은 2학년 4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 시행계획 안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3학년에서는 3학년 5월달과 8월 말에 모집 요강,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됩니다. 현재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2학년 4월 말에 나온 시행계획을 토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 대입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입 결과 참고 자료는 첫 번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별로 발표하고요. 3월 말에 각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거기에는 전년도 대학별 고사 내용과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울러 작년도에 본 입시 결과를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년도 수시, 정시 입시 결과를 각 대학별 자료를 대우교육에서 수합해서 6월 초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본 전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의 기본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의 기본사항 첫 번째는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는 최대 6번까지 가능하고요. 정시 모집에서는요, 가군, 나군, 군별 한 번씩 가능합니다. 총 3회가 가능하죠. 추가 모집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복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한 거죠.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가야 될 학교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4년제 정시 등록 합격하고 등록 포기 시에는 추가 모집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업대와 전문대는 정시 모집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지원 금지, 즉 지원 횟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대학은 추가로 더 쓸 수 있습니다. 육사해사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술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대와 전문대도 추가로 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 즉 대입 지원 위반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요,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됩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예치금을 납부 시 다수 대학이 할 수 없습니다. 1개의 대학만 예치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예. 다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사람은 대입 지원 위반자로 처리돼서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대학, 1개 대학에 합격하고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라는 걸 전달하고 충원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입 제도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작년, 즉 2022학년도 졸업생은 변화가 매우 많았습니다. 통합형 수능 체제였고요. 학종 서류가 간소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이라고 얘기하는 지역균형이 신설되었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그대로 작년께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도 일부만 변화했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입의 기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입의 기본을 할 때 대입의 3요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의 시기, 두 번째는 전형 유형, 세 번째는 전형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유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 유형. 유형은요, 전형 방법에 따른 유형이니까 대입 전형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시기는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9월 달에 모집하는 수시 모집, 12월 달에 모집하는 정시 모집.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했는데 아직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2월 달에 모집하는 추가 모집. 예. 우리에게 중요한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시기는 2개가 있다. 수시와 정시가 있다. 그럼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조금 더 대입 전형의 기본 일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네, 올해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 날 보고요. 성적 발표는 12월 9일입니다.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가 일어나면 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가 일어나는 수시는 올해는 9월 13일부터 17일간 중에 3일간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서 접수를 하고요. 수능 이전에 대학별 전형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고요. 수능 이후에 대학별 전형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시 합격하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정시를 보게 되는데요.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를 얘기했는데요.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어디가 더 많이 뽑느냐, 어느 시기에 인원을 더 많이 뽑느냐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수시와 정시 모집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도에 75.7에서 2023년도는 78로
수시는 증가했죠. 앞으로 증가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파란색이 나오면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24.3에서 22.0으로 줄었네요. 정시는 조금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작년보다 수시는 좀 늘었고 정시는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시와 2023년도 올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78대 22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뽑네요. 따라서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인원수만 놓고 본다면 수시가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죠. 근데 이건 전국적인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수도권, 조금 더 보면 인서울이 되겠죠. 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수시와 정시 모집을 보시면 작년 대비 수도권은 수시가 1.7% 증가했고요. 정시가 1.8% 증가했네요. 비수도권은요. 수시가 4.9% 증가했고요. 정시는 21.6%나 많이 줄었네요. 즉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본다면 비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줄고 수시 모집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과 비율을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 이 대학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수시가 57.2, 정시가 42.8. 전국적으로 볼 때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서울로 좁혀서 볼 때,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대학 한 15개 대학을 좁혀서 본다면 정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꽤 많이 뽑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성적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시냐 정시냐 어디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요. 내가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는 전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유형은 수시에서 전형 유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이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의 전형 유형은 수능과 실기 실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5개의 전형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지 알아봐야겠네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세 번째는 논술, 네 번째는 실기 실적, 여기까지가 수시고요. 다섯 번째는 수능, 요거는 정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능, 밑골 정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교과입니다. 교과는 중요한 게 교과 성적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면접을 플러스로 면접을 보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에다가 플러스로 수능 최저를 깔아놓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m 달리기로 본다면 교과 전형은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 하는 거네요. 그냥 100m 달리기에서 먼저 성적이 좋은 애가 합격하는 케이스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장애물 달리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장애물이 뭘까요? 그게 수능 최저입니다.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서 빨리 와야 되겠죠. 즉 수능 최저를 반드시 넘어서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수능 최저가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중복 합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원율이 높습니다. 대학별로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최저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면접도 보는 대학도 있고요. 반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교과 성적도 국영수 사과냐, 국영수 사냐, 이거 좀 다르게 되겠죠.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과 성적과 세특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를 통해서 그 친구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일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역량 평가할 때 단순히 서류, 학생부를 가지고 혹은 자기소개를 가지고 평가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요. 1단계로 서류를 보고 2단계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결국 평가하고 싶은 건 역량이겠죠.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역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가지고 평가한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수, 여러 사람이 다단계로 1단계와 2단계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고요. 학교 생활 충실도를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자기소개서가 좀 없어진 학교가 있습니다만 자기소개서 등을 가지고 정성평가합니다. 역량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 활동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즉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이 뭔지 좀 한편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한 평가 요소를 보겠습니다. 크게 역량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건 뭡니까?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죠. 정리해드리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거 우리가 탐구력이라고 봅니다. 해결하는데 어디서 해결합니까?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로 학업 성취도가 나오겠죠. 두 번째, 진로 역량은요. 진로, 자신의 진로와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해서 노력한 준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궁금증, 교육과정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활동과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때 활동과 경험은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과 경험 혹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들과 경험이 되겠네요. 아울러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성취를 남겼는가도 중요합니다. 교과 이수 노력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죠.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이나 소통을 했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서 나눔과 배려했느냐, 성실성이 있었느냐, 규칙을 잘 준수했느냐, 아울러 리더십을 발휘했냐 등을 보는 거죠. 자, 3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학업 역량 보고요. 전공과 관련된 진로 역량 보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역량이 중요하고요. 학생부를 보는데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다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다면 수능 최저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논술형은 우리가 대학별 고사라고 하고요.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논술입니다. 어떤 거냐?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인 이런 걸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인문은 언어 논술, 가끔가다 통계 도표 분석이 나오고요. 자연은요. 수리 논술 혹은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 주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논술은 등급이 3등급, 4등급 애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원을 조금밖에 안 뽑기 때문에 합격률은 좀 낮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실적이네요. 실기실적 전형은 실기고사나 실적, 즉 입상 실력이, 입상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음악, 미술, 체육이 많고요. 일부 특기자라든가 어학이나 문학, 그 다음에 수학, 발명,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능이죠.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끔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거의 미비합니다. 즉 수능 성적이 중요하니까 수능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을 하게 되겠네요. 수능을 조금 더 알아보면 수능은 정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시와 수능 전형의 특징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시는 모집군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모집군이 있습니다. 각 군별에 한 회씩 최대 3번 지원 가능합니다. 대부분 수능 100%고요.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능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해야 됩니다. 충원율을 감안해서 추가 합격을 감안해서 지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능 출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수능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등이 있죠. 국어, 수학을 우리가 통합형 수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국어나 수학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같이 본다는 거죠. 국어라는 이름으로, 수학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국어와 수학의 일부분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선택형 수능이라고 합니다. 국어는 공통이 76점이고요. 선택이 24점입니다. 공통은 독서와 문학이고요.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고요.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은요. 공통이 74점, 선택이 26점입니다. 공통은 수학 1, 수학 2입니다. 요거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공통의 점수가 더 많죠. 따라서 공통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영어 1, 영어 2를 다 같이 보게 되고요.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도 절대평가고요. 탐구는 사탐, 과탐 총 17과목인데요. 영역별로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나오지 않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은 주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쓰이고요. 100분위와 표준점수는 정시에서 대학별 점수 산출용으로 쓰입니다. 수능 점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점수는요, 그 학생이 시험 본 해당 영역 문항 중 정답을 포기한 문항의 배점이 되겠죠. 당연히 미공개합니다. 두 번째로 원점수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표준점수를 만듭니다. 표준점수는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난이도를 고려해서 상대적 서열을 매긴 겁니다. 원점수를 가지고 난이도를 고려한 상대적 서열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준점수를 쭉 세운 다음에 100분이라는 걸 매깁니다. 100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겁니다. 100분위가 98이다 라고 한다면 내 밑으로 98%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분위 98이면 상위 2%에 든다는 거죠.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등급은 이제 표준점수를 가지고요. 1에서 4% 안에 들었다 그럼 1등급, 그 다음에 7%에서 11% 안에 들었다 그러면 2등급, 이런 식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형 유형을 살펴볼 때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떤 전형 유형으로 갈 거냐,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 역시 인원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권역별로 전형 유형을 가지고 인원을 비율을 한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전형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이 뽑는 교과, 종합, 수능을 가지고 권역별로 봤습니다. 서울을 보면요, 아무래도 수능을 좀 많이 뽑네요. 그죠? 수능, 그 다음이 종합, 그 다음이 교과가 되겠습니다. 교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15.7이었지만 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과가 월등히 많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수능이 확실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과와 종합은 수시였죠. 그래서 교과와 종합을 쓸 때는 수시 전형을 써야겠죠. 수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시에서 교과와 종합을 쓸 거냐 안 쓸 거냐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과 서울 15개 대학으로 한정시켜보면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많다.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이 수능이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으로 넘어오면 수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종합이고 교과네요. 수능을 제일 많이 뽑으니까 상위 1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재학생들만의 싸움이 아니고요.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상위권, 성적 상위권은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인원의 3분의 2는 재수생들이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우리 재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수능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끝내고 곧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에서는 기본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사항에서는 시기와 전형 유형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떤 시기에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